안녕하세요. 황금언니입니다. KB 데일리 3월 8일 화요일 리포트를 읽고 공부했던 것들을 공유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KB시황 파생 리포트인데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부분별 업데이트를 한 리포트입니다. 여기에서 이 뉴스 플로우들을 쭉 읽어보고 뉴스 플로우에 근거해서 두 가지를 주목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러시아 디폴트 가능성, 그리고 두 번째는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입니다. 첫 번째, 러시아 디폴트 가능성에 대해서는 일단 러시아가 디폴트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리고 러시아와 유럽이 붙어 있고 유럽이 러시아의 원자재를 의존하고 있는 것들이 많죠. 그러다 보니까 유로존 시스템 리스크를 점검을 해야 된다. 특히 유럽들의 금융 섹터에 대해서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러시아 디폴트 가능성은 뒤쪽에서도 다시 다뤄볼 예정인데, 이게 연준의 긴축과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영향이 러시아를 거쳐서 신흥국으로 전해될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예의주시를 해야 된다. 두 번째,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되어 있는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글로벌 공급망 문제로 원자재 가격 급등이 이게 결국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되게 되면은 이제 연준은 곤란한 상황에 처해지게 된다. 그래서 연준은 3월에 조금 완화적인 인상, 그러니까 25bp 인상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제 이거는 결국 물가를 잡기 위한 거죠. 그런데 여기 원자재 가격 급등이 일어나다 보니까 긴축을 더 강화해야 하는 건 아닌가 하는 고민에 빠지게 된다. 그리고 투자 아이디어에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나타날 변화로 새로운 투자처로 원전과 그린에너지, 석탄, 조선 등의 테마를 주목해보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일단 첫 번째,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이 상쇄될 가능성이 확인되고 있다고 합니다. 바이든은 지금 친환경 정책과 이민법 개선, 그리고 대중국 제재 등의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힘을 받게 될 것이다. 특히 대중국 제재에서 반도체 캐펙 투자 확대로 연결이 될 거다. 두 번째는 탈세계화가 본격화되었다. 이제 탈세계화의 부정적인 면으로는 경제 전반의 비용이 상승할 수 있지만, 긍정적인 면은 자국 내 생산 기반 확충을 위한 투자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세계는 하나다, 이게 세계화잖아요. 근데 그거에 반대로 이제 자국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공장들도 모두 자국으로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죠. 우리나라도요. 그래서 보면 특히 반도체 부분의 캐펙 투자 확대 가능성이 점차 높아질 거라고 예상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캐펙의 정의는 회사가 미래 이윤을 지속하기 위해 투자하는 비용입니다. 두 번째 주제로는 달러 원이 급등했고 함께 보아야 할 두 가지 포인트가 있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달러 원이 이미 2010년 이후 최상단 수준으로 상승해 있다는 점이고요. 두 번째는 러시아 헤알과 호수 달러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 번째, 달러 원은 10년 이후로 주요 상방 지지선이 1250원이라고 하는데요. 이 1250원에 근접해 있다. 이제 보면은 1250원의 수준은 예전에 10년 이후 유럽 재정위기, 유가 폭락, 미중 분쟁, 팬데믹 등 굵직한 사건들에서도 1250원 상단 지지선의 역할을 했는데요. 이 상단 지지선에 근접해 있다는 점.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달러가 지금 오르게 되면 우리나라 원의 가치는 떨어지게 되죠. 그런데 이게 무역 쪽에서 긍정적일 수도 있고 부정적일 수도 있는 건데, 일단 유가 급등이랑 겹쳐가지고 무역 수지가 적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아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수출 제품들이 다변화되고 유가 상승을 판가로 전환하는 흐름이 원활하다 보니까 무역 수지는 적자로 전환하지 않고 그래도 흑자로 계속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목해야 될 점은 브라질 헤알과 호주 달러 등을 함께 주목해야 될 통화로 본다고 하는데, 이 러시아와 호주는 대표적으로 원자재 수출 국가들입니다. 그래서 원자재 가격 급등이 해당 원자재 주요 수출 국가의 통화 강세로 나타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 이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데, 이게 지속이 될지는 한번 지켜봐야 된다. 이게 왜냐면 지금 수요 위축을 따르는 경기 침체로 지금 우려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해당 국가들의 통화가 강세로 계속 이어질지는 조금 제한적이다. 그리고 세 번째 주제로 러시아 디폴트 리스크 점검이라고, 아까 앞전에 러시아 디폴트 리스크에 대해서 조금 얘기했었는데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적어놓은 내용입니다. 일단 모니터링 포인트는 유럽 금융기관으로, 그리고 두 번째는 신흥국 채권으로 전위 정도를 살펴봐야 된다고 하는데요. 일단 러시아가 기술적 디폴트 가능성이 크게 증가했다. 그래서 요건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그러면 그 영향으로 이게 익스포저가 있는 유럽 금융기관 및 신흥국 채권 시장으로 전반에 전이가 어떻게 될 건지는 모니터링을 강화를 해야 된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유럽 금융기관이 러시아에 익스포저가 있죠. 그래서 지금 제일 많은 익스포저를 가지고 있는 국가는 프랑스와 이탈리아 등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다행히 이들 국가는 GDP 대비해서 한 2% 수준이라고 해요. 익스포저 수준이. 그런데 문제는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에는 4.8%로 조금 높은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로존 시스템 스트레스 지수가 장기 평균을 상회하기 시작했는데, 일단 단기 자금 시장은 아직 상대적으로 양호하다고 합니다. 위험금리 대비 유리부 금리가 그렇게 많이 오르지는 않은 상태라고는 하네요. 그리고 두 번째, 은행과 관련된 지표들은 부담을 나타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럽의 은행 주가들이 떨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금융채랑 금융기관 회사채의 스프레드 갭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신용경색으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요거는 예의 더 주시해야 된다. 그리고 이걸 보시면은 연준의 금리 인상과 맞물려 있거든요. 지금 미국의 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연준은 금리를 인상하려고 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 러시아가 지금 전쟁을 벌이면서 유가도 오르고 있고 원자재 가격도 오르고 있기 때문에 연준은 금리를 더 파격적으로 올려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게 됩니다. 그런데 과거에 연준이 금리를 인상하게 됐을 때 신흥국들이 금융위기를 겪었었죠. 그게 1990년대 중후반 멕시코 데킬라 위험과 태국과 한국의 외환위기 등이 이런 연유 때문에 발생했던 건데요. 하지만 현재는 예전과 대비해서 좀 준비가 잘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문제는 되지 않을 거다라고는 예상은 하고 있지만, 그런데 지금 막상 보면은 외환 보유고가 상위인 러시아가 지금 실질적으로는 달러가 부족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신흥국 채권 시장 전반적으로 우려가 확대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 주제로는 해외 주식, 미국 주식 얘기인데요. 일단 미국 주식은 과매도 시그널이 보인다고는 합니다. 과매도 시그널이니까 그러면 이제 매수 타이밍이 왔나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지만 그건 아니라고 합니다. 아직 신중해야 된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이런 시그널들이 보이고 있고, 이거는 과매도 상태라는 시그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과매도 시그널이 나왔으니까 그러면 이제 매수를 해야 될 건가, 아니면 추가적으로 더 하락이 있으니까 매수를 하면 안 될 건가, 이렇게 두 가지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일단 이 리포트는 추가적으로 더 하락이 있을 수 있다, 매수를 해서는 안 된다 라고 적혀 있는데요. 일단 여기 과매도 시그널이 집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계속 하락했던 사례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경기 펀더멘탈에 대한 우려가 있었던 시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가 매수와 증시 반등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주가가 더 하락했다는 거죠. 그래서 과거 사례들을 살펴보면 기준금리 인상 사이클이 종료된 이런 시기 때에도 시그널은 보였지만 경기는 하락하는 걸로 보이기 때문에 주가는 더욱더 하락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당장 감해도 시그널과 과거 상승 확률만 보고 매수를 하는 것은 이르다고 판단한다고 합니다. 이제 그 다음 주제로는 미국 섹터 전략인데요. 일단 실적에서 봐야 할 것은 규모보다는 상향 트렌드라고 합니다. 일단 숏으로 배드 업종으로는 부동산, 헬스케어, 유틸리티 업종으로 선정이 됐는데 이들은 일단 이익이 감소하고 있고 ETF 수급상 유출세가 가팔랐다고 합니다. 보니까 이런 업종은 배드에 해당이 되고 그다음에 구세에 해당되는 것은 지금 세 군데 소재와 IT, 에너지가 꼽히는데 선호도 1위로는 소재 업종을 추천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IT 업종. IT 업종을 추천하는데 IT 업종은 경기 국면에 대한 가중치도 받았고 두 번째는 수급 측면, 그러니까 ETF 수급이겠죠. 수급 측면에서도 매력도가 컸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실적 측면에서도 기업들의 매출 기대가 높아졌다고 해요. 대표적인 IT 쪽에 이제 반도체 기업들, 엔비디아랑 AMD, 퀄컴, 그 다음에 브로드캠 같은 반도체 기업들이 대표적으로 IT 업종에 포함되어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에너지 업종을 꼽았는데요. 에너지 업종은 실적 개선세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분쟁으로 해서 유가 급등으로 에너지 기업들이 수혜를 받는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작용해서 굿으로 꼽혔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기업들은 여기 보면은 에너지 기업인 쉐블론이랑 엑스모빌, 메라선, 페트롤륨 등이 이제 상승세로 이어졌다고 합니다. 다음 주제로는 미국 임금 상승세 둔화보다는 리그수 감소에 주목하라는 리포트입니다. 일단 지금 유가가 오르고 곡물 가격도 오르기 때문에 물가는 올라가고 지금 경기는 꺾이고 있는 분위기죠. 그러니까 여기 물가와 경기에 부담을 주고 있는 상태인데요. 이제 임금 또한 그런 부담을 주는 요인이죠. 임금이 오르면은 또 이게 물가에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 이게 다시 물가가 오르면 다시 임금을 또 올려줘야 되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그런데 다행히 이 악순환이 조금 마무리되고 있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임금이 더 이상 상승하지 않고 있다고 하고 그래서 급하게 사람을 구하느라 임금을 올려줘야 했던 상황은 일단락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임금이 물가의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은 어느 정도는 남아있지만 그래도 이런 악순환은 조금 마무리되고 있는 것 같다라고 적혀 있네요. 자, 그래서 임금은 그렇다 쳐도 결국 남는 거는 원자재 가격과 원유죠. 근데 원자재 가격과 원유는 아직 계속해서 물가와 경기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 같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전쟁의 장기화 우려, 그러니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이제 물가에 부담을 주고 결국에 경기를 침체시키는 구조로 계속 연결될 것 같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제로는 이미 뒤처진 연준 뚜벅뚜벅 올라갈 기준금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핵심 연령층 지표로 보면은 고용시장은 이미 회복이 됐다. 이미 상당히 진행이 됐다, 회복이. 이렇게 판단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준은 계속해서 그냥 차곡차곡 기준금리를 올려갈 거라고 하는데요. 여기 보시면 경기 활동 참가율과 고용률 등을 핵심 연령층만 놓고 보면은 상당히 많이 회복된 상태라고 합니다. 이론적으로 연준은 고용시장은 이미 강해졌다. 그래서 금리를 계속 올려도 될 거다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우리나라 주식을 살펴볼 건데 통신 서비스 업종에 대해 코멘터리가 적혀 있습니다. 일단 통신 서비스 업종은 대선 기간에는 약세를 띈다고 하네요. 통신업종 주가는 대통령 선거 기간 동안에는 늘 약세를 시현했다고 해요. 여기 보시면 수차례 대통령 선거 기간 동안에 약세를 시현했다고 했는데 대통령 후보들의 선거 공약에 보면 통신사들을 이제 때리는 그런 공약들이 좀 많았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 선거 기간 동안에는 통신업 쪽이 맥을 못 추는 그런 추세를 보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통령 선거 D-1인데도 불구하고 과거와 같은 가계통신비 인하 공약은 없다고 하네요.
그리고 유력 후보자들의 디지털 전환 관련 공약을 보면은 통신사들의 기술 및 사업 개발에 대한 기대를 높일 요인들로 작용한다고 하는데, 여기 보시면은 신사업 분야 공약도 중에 인프라 기술 개발, 모바일 엣지 컴퓨터, 양자 정보통신 기술 개발 등으로 해서 통신사들의 신규 사업들로 해당 사업에 대한 기대가 좀 높아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통신사들은 배당 정책이 굉장히 호황 편인데요. SK텔레콤 한 6%대, KT도 한 6%대, LG U+도 한 6%대죠. 그래서 배당을 굉장히 잘해주는 그런 주주들에게 좋은 배당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매년 증가하는 형태로 변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선 통신 사업의 마케팅 비용이 역시 하향 안정세가 지속되면서 실적 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조선 업종은 좀 안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디스플레이 가전에서 LCD 가격 하락이 지속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TV용 LTV 패널 가격과 IT용 LTV 패널 가격이 지금 계속 하락하고 있는데 8개월 연속 하락세라고 합니다. 그 하락의 원인에는 중국의 LCD 가동률이 상승하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수요 또한 감소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LG 디스플레이 영업이익이 상반기 비중은 18%, 그다음에 하반기는 82% 해서 상저하고의 실적 패턴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스몰캡 중에 리메이드라는 회사에 대한 리뷰인데요. 요거는 읽어보니까 크게 특별한 건 없어 보여서 간략하게 읽고 넘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3월 8일 데일리 리포트 공부한 것에 대한 공유를 마칩니다.